김여정 부부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전용기 편으로 내일 오후 1시 반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펜스 미 부통령도 조금 뒤에 우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드디어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전용기 편으로 오후 1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네요. 네. 고려항공은 이게 이제 대북 제재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용기 편을 이용할 것 같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전용기 편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전용기를 타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고려항공으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각의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고려항공은 뭐 국제 지금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런 항공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나름대로 참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오는 인원 중에는 김여정과 최휘가 각각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북한으로서도 그런 부분이 아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김정은의 피부치인 친여동생을 보내는 만큼, 그리고 예. 또 역시 김영남은 북한의 헌법상 물론 명목적이지만 이 말하자면 국가 수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상을 고려해서 네. 전용기를 김정은이 내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 정부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런 방남 경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고, 아마 평창에서 바로 이제 행사장으로 개막식으로 간다면 아마 양양공항에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떠서 양양공항으로 오는 방안도 생각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여러 가지로 볼 때 지난 2014년에도 저 비행기가 이미 인천에 왔다 가질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선수단이나 이번에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지만 저 비행기는 참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지금 인천공항에 내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소해상 공해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착륙할 것인지, 그냥 양해 하에 우리 영공을 통과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것인지는 이제 남북 그 당사자 간에 좀 합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유엔 제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하고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특히 여기 이제 국가 수반과 가장 그 북한의 실세인 김여정이 탔다는 것은 뭔가 남북 간에 중요한 이제 그 통행, 통신, 통관의 이게 삼통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 좀 예. 뭔가 좀 더 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그 평창 올림픽에 자신의 가족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평창 올림픽을 얼마나 그 중대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지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데요. 의미가 남다르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직항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북한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시아나 전세기가 갈마 비행장을 갈 때도 동쪽 직항로가 처음 열리는 건데 역시 영해 밖으로 나갔다가 예. 공해에서 이제 가서 디귿자, 역디귿자 형태로 왔고, 예. 아마 이번에도 서해 직항로, 그 북한 전용기도 역시 평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서쪽으로 와서 우리 인천에서 육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사실은 김여정을 보낼 것인가, 이 김영남을 보내겠다고 한 때까지만 해도 김여정이 남은 3명 가운데 포함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언론에도 많은 관심이었는데, 김여정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자신이 직접 육성으로 밝힌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 일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을 보내고 전용기에 태워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평창올림픽을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제재 국면을 피하고
뭔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강한 의지가 이번 행보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여정을 보내는 것은 그만큼 이번 평창올림픽에 무게를 더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김여정이라는 인물은 사실 오빠 김정은에게 정치적인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인물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정무적 감각이 김정은보다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뭐 지난 노동당 7차 당대회 지난 10월에 진행된 저 7기 2차 전원에서 이제 정치구 후보위원이 됐고 그 전에 이제 2016년도 노동당 7차 당대회가 개최됐습니다만은 그런 그야말로 김정일 시대에는 스탑됐던 노동당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을 지금 김여정이 사실상 맡아 수행하고 있고 네. 또 심지어 지난해 이제 2017년 신년사에서는 북한에서 이때까지 최고 용도자라는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는 자책과 반성. 즉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 이 전지전능한 최고 용도자가 자기가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인민들에게 사과하는 것까지 이제 김여정이가 힌트를 해서 김정은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뭔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북한의 꼭대기 정상뿐만 아니라 아래 감정, 정서까지 읽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여정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면 증대됐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태형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탈북했죠. 우리에게 귀순을 했는데 이분이 김여정을 평가하는 그 말도 있더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김여정이 상당히 또 무서운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여정은 김정은의 복심을 읽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리는 어떤 이미지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해온 걸로 보이고요. 네. 예. 지금 보면은 김정은은 유일한 피부치 여동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체제 또 공포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에게 그나마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김여정이고 네. 아마 누구의 말보다는 김여정의 말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으로서는 지금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인물, 뭔가 좀 손을 봐줘야 할 인물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오빠에게 건의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각에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최휘라고 하는 인물이 이번에 같이 오게 되는데 이 최휘는 선동부의 제1부부장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김여정 직속 상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최휘가 혁명화에 들어갔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것도 김여정이 손을 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김여정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기는 아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같이 방남하는 최희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여부는 내일 새벽 5시가 돼야 알 수 있다면서요? 네. 최희 부위원장은 지금 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3755 제재 대상에 들어가 여행 제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여정은 이제 미국 독자 제재의 대상, 물론 금융 제재 대상입니다만, 그래서 김여정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최휘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다가 우리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제재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이사국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이 승인 요청을 했고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반대하는 나라가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는데 따라서 그 답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북측에게 최종 통보를 하지 아마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 기간에만 예외를 두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올림픽 기간에만 예외를 두고 올림픽이 끝나면 자동 원대 복귀되는 그런 제재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제 문 장군님 말씀대로 그걸 이제 네덜란드 대사가 지금 그 의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대를 던질 그런 국가 대표들은 많지 않고 왜냐하면 유엔 자체가 워낙
하거나 그 권고 사항이지 무슨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무슨 법적인 조항이 강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위가 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북한에서는 평창과 비핵화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김여정 부부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큰 전환, 국면적 전환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또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까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내려온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소위 백두 혈통의 이 피부치가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든지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시 김정은 북한 정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런 결단, 진정성, 그런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화려하게 인원들이 오고 이 행사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사실 이후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2014년에 김정은이 전용기를 내주어서 북한의 2인자라고 불리우는 황병서와 최룡해, 네. 김양건 3인방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황병서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민족 이 통일에 대통로를 열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 평창 올림픽이 지난 후에 북한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런 걸 걱정하는 국제사회,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북한이 70주년 그 건군절 기념일을 맞았는데요. 열병식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좀 그 조용하게 내부적 행사로 치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북한이 과연 뭐 처음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크게 할 것 같았지만 상당히 그 조용히 하고 또 외부 세계에 공개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북한이 오늘 저녁 아마 5시에 공개할지 아니면 8시 종합뉴스 시간에 공개할지 이제 그 장면은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그래도 이 평창 올림픽에 뭔가 많은 그 스크래치를 주지 않고 좀 평화적으로 하는 의지가 있지 않았는가. 네, 그렇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펜스 미 부통령을 비롯한 그 미국의 평창올림픽 참가 대표단을 태운 미국의 전용기가 지금 그 미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YTN이 지금 그 생중계를 통해서요. 미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 펜스 부통령 일행을 태우고 온 그 전용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펜스 미 부통령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탈북자들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고요. 또 천안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펜스 미 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접견은 오후 6시 30분에 그 청와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네. 이어서 7시 20분에 청와대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 미 부통령 내일 오전에 탈북자들과 평택에 있는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펜스 부통령 내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의 열병식이 열림에 따라 펜스 미 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지, 북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펜스 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미 접촉에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런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이 미국을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신이 평창올림픽에 가는 것은 단순히 리본을 자르는 일만 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접촉이나 면담 가능성도 이와 관련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펜스 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에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유보적이고 또 원론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또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은 만날 수밖에 없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개막식과 관련해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과 펜스 미 부통령, 개막식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자리하는 귀빈석에서 과연 어떻게 자리 배치가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조우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평창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제전을 넘어서 이 어묵한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오산 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펜스 미 부통령이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청와대 접견이 시작됩니다. 이후 7시 20분쯤 청와대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들이 접견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 중국 특별대표 접견 결과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40분간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하고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과 최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인 올해가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한중 관계가 경제 통상 분야에 그치지 않고 정치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갈등 요인에도 두 나라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통의 이해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특히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가 지속되어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나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성장의 온기가 우리 기업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덧붙여 평창올림픽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인적 교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정 상무위원은 중국은 한중 인적 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 개별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중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두 나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이 문제에서 진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정 상무위원은 이어서 한반도 정세의 열쇠는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다. 한중 양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추진하도록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정 상무위원은 중국 속담에 삼척 두께의 얼음이 어는 것은 하루의 추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정세가 복잡한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화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문제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와 관련한 한중 간 협력은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오래전부터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보전 복원에 큰 기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 특별대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백브리핑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정 공산당 상무위원을 접견하고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 일정과 관련해서도 설명이 있었는데요. 청와대 브리핑 관련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일정과 관련해서는요, 청와대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9일에는 그 개막식에만 참석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0일에 고위급 대표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접견을 하고 그리고 오찬을 함께 한다는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찾은 그 한정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과 접견한 내용, 면담을 가진 내용도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한정 상무위원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한중 관계가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는 그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한중 관계가 앞으로 경제를 넘어서 정치와 안보로까지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하자는 그 내용도 있었다는 내용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북미 대화,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정 상무위원을 오늘 만났는데요.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또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야기 나누시는 도중에 펜스 미 부통령도 오고요. 또 한정 중국 상무위원과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접견 내용 브리핑도 있었고, 참 이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숨가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진짜 잠깐 브리핑해서 예. 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 특히 뭐 북한, 예. 저는 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해서 특히 이제 10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한다.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주목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구두 형식으로 전달할지 아니면 친서 직접 문서 형식으로 전달할지 이것도 관심사인데 예. 일단 접견이 끝나면 아마 청와대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조금 전에 오산공항에서 나오는 펜스 미 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이 있고 만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게 될까요? 예, 결국 이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에 앞서서 이미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네. 예, 미국의 이제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일본과 미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네. 아마 역시 오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 만나면 아마 그런 얘기가 주요 의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정부의 협조, 다시 말하면 평창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미국이 도움을 주고 있고, 네. 또 펜스 부통령과 함께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폐막식에는 따님인 이방카도 오도록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미국의 노력에 감사하고 한미 동맹 확고한 우위와 신뢰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 네. 역시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마중물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정말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펜스 미 부통령이 어제 그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한 뒤에 아주 그 강경한 그리고 원칙적인 입장을 그 다시 밝혔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북한의 전례가 없는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잔혹한 정권이기 때문에 동맹국가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전례 없는 제재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미국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를 하고 있지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물론이고 미 의회 결의에 따라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틸러슨 장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도 해야 수순들이 남아 있다. 예. 물론 군사적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건 제일 마지막 단계 하는 것이고 예. 지금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데 지금 펜스 부통령이 얘기한 것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역대급 가장 강한 그런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예.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핵 문제와 관련된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올림픽이 끝난과 동시에 역대급의 제재와 그다음에 역시 한미연합연습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애프터 평창, 그 평창 이후에 또 중대한 문제 한 가지가 한미 군사 훈련, 그 평창 올림픽 기간에 지금 연기를 해놨는데 그걸 재개하는 문제가 이게 또 한미 또 북한 사이에 이게 또 다른 그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북한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미 연합 연습이 강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들은 모처럼 만들어진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중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나 한미는 이 한미연합연습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연기했을 뿐이지 중단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미연합연습은 우리 한국과 미국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하는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기 때문에 뭐 그걸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역시 북한이 만약에 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오는 결단을 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조금 뭐 조정하고 절충하는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 그걸 조정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열병식을 오늘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열병식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거든요. 평창 올림픽을 좀 염두에 둔 어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그런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북한이 좀 뭐 약간 축소하고 비공개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평창의 어떤 부각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문 장군님 말씀하신 그런 이 애프터 이 올림픽 네. 이후에 말하자면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미 합동 훈련을 지금 연기해 놨는데 여기에 이제 더블 공세로서 북한은 아예 남북 정상회담 하자. 그리고 이 한미 합동 훈련은 어떻게 보면 좀 쌍중단으로 가자. 물론 쌍중단으로 가긴 어렵겠죠. 우리는 갈 수도 있지만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내려놓겠다는 말을 하겠느냐. 이것은 네. 절대로 북한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무슨 동결이니 뭐이니 이게 시간 벌기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때 잠깐 이번 그 펜스가 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펜스가 이번에 뭐 북한 대표단과 좀 동선이 섞이지 않게 해달라 만나기조차 싫다 이렇게 자꾸 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네. 그럴지 말고 차라리 김영남하고 만나서 악수하면서 좀 항의하고 김여정도 만나서 악수하면서 당신 왜 이렇게 핵을 포기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나가야지 뭐 자리 피한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강대국의 그 부통령으로서는 조금 좀 물론 그 감정은 이해합니다만은 예. 그럴 필요까지 뭐 있겠는가? 올림픽 마당이 평화의 광장이고 이런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자리인데 그런 펜스의 모습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예. 그렇게 보이는 면이 없지 예, 않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을 토로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펜스 미 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이번 그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의미 있는 대화를 뭐 인위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그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그 예. 그러니까 입장이 좀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도가 나왔었죠. 동선마저도 피하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펜스 부통령도 접촉이나 대화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했지만 갈수록 입장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결국은 한 장소에 있게 되기 때문에 뭐 마주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하고 뭐 악수를 할 수도 있고 인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영남 같은 경우는 외교 라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런 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사소통에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의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물론 의미 있는 대화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출발은 되지 않겠지만 예.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런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 다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의 그 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내일이면 개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저희가 잠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북측에서 김여정과 최휘가 제재 예외로 개막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어디에 앉게 될지, 자리 배정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심에 서겠지만 또 뭐 우측에는 펜시가 서느냐 좌측에 한정 정치구원을 세우느냐. 그럼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으로서는 내가 그래도 국가 수반으로서 북한의 2위인데 왜 7위인 한정을 더 가까이 세우냐 나를 옆에 세워달라. 뭐 이런 약간의 이제 조율은 있겠죠. 네. 그리고 예. 또 김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이 지금 부부장이라고 합니다만 북한에서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당 부위원장들이 앉는 주석단의 한 4-5번째를 앉는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김여정도 좀 중심에 세워달라 이런 요구가 아마 우리 의전팀에 들어오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뭐 서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력을 다투는 이 올림픽에서 약간의 주권 다툼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게 될 외교 무대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